안녕하십니까. 1급 49번째 배정한자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 시간에 확인학습 어떠셨나요? 어려웠나요? 쉬웠죠? 그 이유인즉슨 늘상 하는 얘기지만 배정한자 풀이 때문이죠. 이해는 이해될 때 아름답습니다. 원리는 풀어질 때 재밌습니다. 논리는 술술 나올 때 재밌죠. 여러분은 그런 한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 어떤 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벌레충 옆에 당기린, 벌레로서 몸을 끌어당긴다? 이거 지렁이밖에 안 하죠, 이런 일은. 지렁이 인자입니다. 구인 그러면 지렁이를 얘기하죠. 지렁이 구, 지렁이 인자. 중요한 건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 꿈틀거린다. 속담 요즘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덜 밟아서 그렇다. 마저 밟아라. 요즘 속담은 이렇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꿈틀거릴 때 얼리 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지. 아무리 시대가 경쟁 시대라고 덜 밟아서 꿈틀거린다? 마저 밟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은 서로 돕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삼수변이 들어갔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구멍이, 이건 굴뚝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이 굴뚝으로 사라지는 연기처럼 묻히는 데서 잠길인, 묻힐인, 없어질인 자. 그래서 인멸 그러면 자취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잠길인 자니까 완전히 어디로 간가 물속에 푹 잠기듯 없어지는 거예요. 인멸. 잠길인 자요. 이게 연기연 자요. 요 앞에 불화가 오면. 왜냐면 불 구덩이 안에 불을 떼면 그 흙, 주변 흙이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그래 연기연 이런 자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두면 연기연도 되고 잠길인도 알게 되는 거죠. 인멸, 잠길인, 없어질 인 또는 묻힐인이라는 거 잘 알아두십시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사람인 옆에 차례 뭘까요? 사람이 이게 일을 실자니까요. 사람이 실수를 숨기는 모습에서 숨을 일자, 편안할 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그러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들뜨다 방탕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이걸 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들뜰질 방탕할 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탕하다, 질탕, 노름놀이 같은 것이 흐트러져서 흥취가 높은 걸 질탕이라고 그래요. 그때 질은 무슨 질? 그렇죠. 이때 이 숨을 일, 편안할 일자가 방탕할 질, 들뜰 질로도 의미된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죠. 물론 별표한 학생만 별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편안할 일자 외에도 숨을 일자 외에도 방탕할 질이라는 게 있다. 질탕하다. 왠지 좀 그러네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변, 물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물 더한다. 물이 그릇 위로 물이 넘친다. 더해진다는 데서 넘칠 일자입니다. 해일 그러면 지진 또는 화산의 폭발 또는 바다 위에 폭풍이 따위로 바다에 결이 갑자기 일어나서 육지로 덮치는 일을 해일이라고 그래요. 일대일은 넘칠 일자입니다. 무엇이든지요, 넘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물이 넘치는 것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탈승 옆에 칼도 같이 볼까요? 탈승 옆에 칼도 나무 위로 오르는 데서 가지를 칼로 자르듯 쳐낸다는 데서 남다의 뜻을 낳는 나무링자입니다. 잉여 그러면 쓰고 난 나머지를 잉여라고 그래요. 이때 나물잉자 잘 봐두십시오. 나물 여자와 비슷한데 나물 여자는 음식이 남는 거고 이건 땔감이 남듯 남는 거죠. 그래서 나물잉자 잘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에네자 옆 밑에 아들자. 이에네자는 숨 쉬는 모양이죠. 즉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뱃속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데서 이거 아이벨잉자예요. 잉태 그러면 아기가 듬 또는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에네자가 숨 쉬기는 모양을 본다는 거고 자식이죠. 숨쉬기 어려울 만큼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잉태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벨잉자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쉽다고 그러면 꼭 반론 드는 학생이 있어요. 쉽지는 않은데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된 학생은 틀림없이 외울 겁니다. 반복해서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인 옆에 아들자, 즉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시야처럼 세세히 꼼꼼하게 살핀다는 데서 자세할 자자, 견딜 자자. 그래서 자세하다 할 때 자세할 자 옆에 가늘 세자, 자세, 사소한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한 걸 자세하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인 옆에 씨앗자, 사람은 씨앗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벽씨를 뿌릴 때 자세히 보지 않고 아무 씨나 뿌리면요, 그해 가을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같이 보니까요, 버금차 옆에 귀와 와자, 무슨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쓰일 그릇이라는 데서 오지 그릇 자자 또는 사기 그릇 자자입니다. 도자기 할 때 쓰는 자죠. 질그릇 또는 오지 그릇 또는 사기 그릇 등 점토를 원료로 구워 만든 그릇의 총칭을 도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자자는 질그릇 자자죠. 오지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버금차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 굽고 두 번 굽고 세 번 굽고 초벌구이하고 뭐 재벌구이하고 유약 바르고 해서 나오는 건데, 그때 만드는 질그릇을 자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도자기 할 때 하는 쓰는 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고기를 불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같이 볼까요? 이건 육달월이라고 해서 고기 육변 달월, 밑에 불, 즉 고기를 불 위에 굽는다는 데서 고기 구울 자자 또는 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적 그러면 쇠고기 같은 것을 길쭉하게 썰어 양념을 하여 꼬챙이에 꿰어서 구운 음식을 산적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걸 구울 적도 되고 구울 자도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네, 하나만 알면 음을 해석 못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삶을자, 굽는 거하고 삶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같이 볼까요? 숯을 뜻했던 놈자자, 이게 원래 그 숯을 뜻하는 거죠. 그 그릇 어디에다 놓고 막 태우고 끓일 수 있는 숯. 그러다가 불이죠. 즉 무슨 얘기냐? 화로 그릇 속에 나무가 불에 불타고 있다는 데서 그 위에 무엇을 삶을 수 있다는 데서 삶을 자자입니다. 우리가 잡이 그러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삶을 자자 옆에 끓을 삐자니까 잡이 그러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잡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래서 탕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맹물도 지글지글 끓여서 마셨던 게 옛날 선비들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 다음 또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네, 물이 무서자 위에 초두라. 같이 볼까요? 초두 밑에 물이 서 초목으로 여러 사람을 달콤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탕수수죠. 그래서 사탕수수 자자입니다. 우리가 자상 그러면 흰 설탕을 얘기해요. 옛날에 하얀 큰 알사탕에 옆에 이렇게 굴려가지고 흰 설탕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자상, 우리가 그렇게 흰 설탕을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초두가 계속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초두 밑에, 네, 그렇죠. 비를 짜자, 깔 짜자죠. 즉, 초목을 엮어서 빌어 쓴다는 데서 빙자할 자자, 깔개 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빙자하다 그러면 나무의 힘을 빌려서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호적적이라고 할 때하고 다릅니다. 호적적은 요 위에 대나무죽이고요. 초두입니다. 초두라는 것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깐다는 거, 그래서 선열이 낭자하다 할 때 저 깔자자를 쓰는데, 저때 이 자자는 이 깔긴 까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리가 발톱으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것을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걸 마창을 내놔요. 이게 이리랑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놈이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사방에 뿌려놓은 걸 피가 낭자하다라고 할 때 쓰는 자자입니다. 이 자자가. 이해가 됐나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흠자자 어떻게 쓰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몸에 병이 있는 데서 허물이다 해서 흠자, 허물자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2차죠. 그러니까 이곳에 병이 있어요. 흠이에요. 병들자, 흠자. 그래서 우리가 자하 그러면 결점, 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하자잖아요. 하자, 흠하자, 흠자자, 하자. 그죠? 옥티하자. 여러분, 구슬에 흠이 있다고 해서 갈지 마십시오. 흠이 가운데로 나 있으면 구슬은 다 없어집니다. 누구에게나 결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껴안고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거기에 세공을 하십시오. 이쁜 무늬를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불이랑 관계가 있겠네요. 불화가 들었으니까요. 같이 볼까요? 불화 옆에 잠깐자. 불이 잠깐 사이에 폭발한다는 데서 터질 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렬하다 그러면 폭발물이 터져 산산이 퍼지는 걸 장렬이라고 그래요. 장렬. 그렇죠? 이때 불 터질 작자, 불 터질 폭자도 있죠? 네, 그런 걸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어떤 자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껴안다라는 뜻의 아가리를 벌린 모양이고요. 그것에 물건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입니다. 국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국자 모양이에요. 국을 뜰 수 있는 거. 국이 작자예요. 즉 어떠한 모양을 본딴 거죠. 작수불입이라는 자가 있죠. 즉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한다. 작수 그 국이의 물을도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니까 음식을 조금도 먹지 못한 것을 작수불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한자는 여전히 원리와 논리로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회째를 만날 건데, 지천명입니다, 여러분. 한자 완전히 정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